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40회에서는요, 우리 계속 지금 등록상표 이후에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 자, 상표권이 등록받으면 힘이 생기는데요. 그게 미치는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1차, 2차, 또 심지어는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침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우에도 뉴스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침해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리사가 되든 변리사 공부했을 때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상표권의 침해냐 아니냐 아주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빠르게 판단이 필요한데 침해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뭐 입문 강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표권의 효력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자, 이게 앞에서도 간단히 했던 건데 약간 복습을 하는 겁니다. 특허나 디자인은 자, 요게 우리가 지금 권리자가 사용하는 범위와 그다음에 타인이 만약에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두 가지로 따지는데 특허나 디자인은 요 두 가지가 같습니다. 범위가. 근데 특허는 동일한 범위로 좀 봐야 되고요. 디자인은 유사 범위까지 보게 됩니다. 그게 같아요. 근데 상표권에서는 다르다고 했죠. 이것이 1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권리자 상표권자의 사용 범위는 등록받은 것 그대로 써야 됩니다. 동일 범위로 써야 되고요. 그러나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한 건 당연히 침해인데 자, 이렇게 내가 A- 대문자 A- 소문자 A-는 상표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범위인데 유사 범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침해에 대한 효력 범위는 동일 심지어 유사 범위까지도 하게 되는데 다르죠, 범위가. 그래서 상표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뒤에 배울 침해 요건에서도 침해 요건에서 중요한 게 당연히 동일 유사 범위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유사 범위까지고 침해를 미치는 거. 상표권자가 사용하는 범위는 동일 범위까지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특허나 디자인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침해 요건입니다. 침해 요건이 나오면 우리 제가 1차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여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만 볼 건데 자, 상표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 여기 을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침해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 어떤 법 규정이 뭐냐? 자, 지금 제가 그냥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89조와 108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8조 1항 1호거든요.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요건이 있어야지 어떤 침해에 대한 거를 뭐 다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건은 근거 규정에는 있지만 요건은 다 판례에서 정립이 된 겁니다. 판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가지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또 6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일반적으로 6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요건은 판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미 배운 것들도 있게 됩니다. 침해 요건, 자, 근거 규정을 우선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게 요건이다. 그런데 이게 실제 나중에 2차 시험 같은 데도 보면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냐면 근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침해 요건만 자꾸 먼저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거는 1차 기본 강의 때부터 기초로 항상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해 요건을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정립된 거. 근데 저는 크게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입장에서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평면적인 거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는데요. 상표권자와 침해자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아마 강사들이 그냥 유상보정제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상보정제남 하고서 암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선형으로 그냥 암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입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상표권자에게서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고 침해자 입장에서 아니면 침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는데 침해자의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자, 상표권자는 상표권이 유효해야 됩니다. 상표권이 뭐 이제 무효가 됐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유효해야 되는데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아직 뭐 소멸한 거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논점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 무효 사유가 명백할 때는 이게 남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 남용이라는 겁니다. 상표권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지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상표권의 유효성과 권리 남용만 보면 되는데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을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무효 사유가 명백한 거. 무효 사유는 무효가 된 건 아니지만 무효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게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될 건 권리 남용만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자, 그다음에 침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요게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침해자가 상표를 쓰고 있는데 상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상표를 그냥 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정보적으로 쓰거나 어떤 그냥 알림적으로 쓰거나 그냥 안내, 설명 이렇게 쓰면 상표 사용이 아닌데 상표 사용에 해당해야 됩니다. 상표 사용 우리 앞에서 너무 중요한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출처 표시, 식별 표지로서 어떤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 이런 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1차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상표적 사용인데 하여튼 침해자의 상표 사용이 사용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당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권한.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배우게 될 건데 이거 그냥 외우세요. 사소진. 자, 정당 권한이 사소진이다. 뭐냐면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인데 자, 이거는 뒤에서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인문 강의에서도 다 용어 정도는 알 수 있고 개념 정도는 알 수 있게 설명드릴 거니까 자, 외우세요. 사소진. 자, 침해 요건이 유상, 보정, 재남이었는데 그 중에 정당 권한은 뭐라고요? 사소진. 자, 요거는 하나씩 다 할 건데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권이라는 게 라이센스를 뜻하는 건데 침해자한테 어떤 사용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당 권한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당 권한이 있으면 침해가 아니거든요. 요 하나만 어긋나면 침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효력 제한 규정이라는 건데 크게 90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심에 관련된 게 있고 등록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등록료와 관련된 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90조만 나옵니다. 재심도 나온 적은 있는데 요거는 것들은 그냥 법조문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침해 요건 다시 한번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요 가운데 요게 뭐냐 이거죠. 가운데 요게 이제 보호 범위라는 겁니다. 보호 범위. 근데 범위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상표권이 침해이려면 침해 범위는 어떻게 돼요? 효력 범위는 동일 유사였죠. 동일 범위는 당연한 거고요. 유사 범위까지 된다. 그러니까 상표라든지 상품의 범위가 상표권의 등록 상표와 침해자의 상표 또는 상품에 관련된 게 동일 유사 범위여야 되는데 이게 보호 범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상, 보정, 재남입니다. 상표권의 유효성, 상표적 사용, 그다음에 보호 범위,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되고요. 효력 제한이라는 건데 특히 90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리 남용에 해당 상표권의 어떤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됩니다. 침해 요건. 자, 지금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자꾸 입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두 문자 암기 코드입니다. 그래서 유상, 보정, 재남이고요. 정당 권한은 사소진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번만 따라 하셔도 나중에 자꾸 접하시게 되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생각날 때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나오면 어떤 상표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타인의 상표 사용이 있을 땐 침해 요건을 떠올려라. 뭐라고요? 유상, 보정, 재남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침해 구제 방안, 침해 대응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전제 요건이 침해 요건을 따지는 거고요. 침해 요건을 따지기 전에 항상 근거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89조, 108조 1항 1호라는 게 있다. 그냥 이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엔 다 이거는 머릿속에 하여튼 넣을 정도로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겁니다. 자, 근거 규정, 침해 요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자, 명확히 이해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돕도록 계속 인문 강의, 기본 강의 잘 해드릴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노력하신다면 암기는 따라오겠죠. 자, 명확히 이해하면 암기는 따라온다.
자, 2026년 63회 우리 인문 강의 4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